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에는 이제 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 함수의 미분이라고 하면 뭐 이미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초부터 찬찬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그래프는 이 곡선의 그래프인데 가격과 이제 공급량의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가격이 1일 때는 공급량이 1이었는데 가격이 쭉 올랐어요. 3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공급량이 얼마가 되느냐? 9로 가게 되겠죠. 이거는 뭐 그냥 그 그래프에서 나온 값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시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리고 앞으로 미분을 공부하는 이유는, 자 그러면 가격이 요만큼 변했을 때 과연 공급량이 얼마가 변하겠느냐? 아마도 요만큼 변하겠죠. 근데 보시면 이만큼 변했을 때 올라가는 폭하고 이 올라갈 때 조금 변했을 때 올라가는 폭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곡선이기 때문인데요. 직선이라고 하면 쉽게 계산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곡선이라고 하면 쉽게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분의 개념이 도입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숫자로 1에서 3만큼 증가할 때 1에서 공급량이 9로 증가하는구나, 이게 숫자로 박혀 있으면 쉽게 이해가 되시죠? 가격이 이만큼 오를 때 공급량은 8이 오르는군, 이게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걸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 약간 좀 이해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숫자로 보시면 항상 쉽게 이해되지만 문자로 이해될 때 첫 번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본다고 한다면 이게 새로운 x1이고 원래 애초에 점이 x0였습니다. 그리고 x0일 때 y 값이 1이 아니고 y0, 그리고 x1일 때 y 값은 y1이라 하면, 이거의 기울기를 구한다고 하면 아까 앞에서 3 빼기 1 그리고 y의 변화량은 9에서 1이었다고 한다면 이걸 그대로 수식으로 쓰는 거죠. x가 얼마나 바뀌었느냐, 보통 x가 얼마나 바뀌었느냐 했을 때 이 델타 표시를 합니다. 보통 d라고 읽기도 하고요. 그리고 dx분의 x가 바뀔 때 y가 얼마나 바뀌느냐, 이거를 여기 있는 문자 그대로 쓴다면, 아까는 3 빼기 1분의 9 빼기 1 숫자로 써보죠. 아까는 3 빼기 1 분의 9 빼기 1 이래서 4가 나왔다면 이거를 그냥 저 문자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새로운 dx분의 dy는 일반적으로 x1 빼기 x0 분의 y1 마이너스 y0가 됩니다. 그런데 x1은 사실 원래 이 점에서 dx만큼 움직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식이 x1 자리에 x0 플러스 dx 마이너스 x0, 그리고 y1은 그쵸, f x0 dx 마이너스 fx0가 됩니다. 근데 이 x0와 이 x0는 상쇄가 되니까 이 부분은 dx분의 fx0 플러스 dx 마이너스 fx0가 됩니다. 이 식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눈으로 보신다기보다는 한 번씩은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오늘 수업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쓸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고개를 끄덕이다 보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고, 왜 갑자기 dx인가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기계적으로 쓸 수 있을 만큼 반복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똑같은 내용입니다. 잘 읽어보시면 떠올려 보세요. 숫자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그런데 이거를 두 점, 임의의 두 점 x0와 x1을 표시했고 그에 대응되는 y1과 y0. 그런데 y1은 함수값이니까 x0 플러스 dx의 함수값 빼기 fx0, 그리고 x0 플러스 dx에서 x0 뺀 것, 결과물은 이 결과물이 남는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아주 조금 변했을 때 값이 궁금한 거기 때문에 여기다 dx를 리미트를 붙여버립니다. 극한값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그 차분을 극한값으로 보내버리면 이 얘기는 정말로 x가
굉장히 조금 변했을 때 과연 함수값은 얼마나 변하느냐, 순간 변화율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표현하면 x0가 x1이 x0로 갈 때 함수값 f1이 x0로 가는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냐, 순간 변화율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야 가격이 굉장히 조금 변했을 때 공급량이 얼마나 조금 변화를 쉽게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하는 거고요. 이거를 표시하는 방법은 이제 x0점에서 미분계수를 구한다 하고, 이게 미분의 보통 표시죠. y 프라임 그리고 f 프라임 x0 그리고 dx분의 dy 바 x가 x0일 때, 이게 d가 0으로 갈 때 보통 d라고 표시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표기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표기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지시면 좋겠어요. 갑자기 이걸 설명하고 있었는데 얘는 뭐지? 얘는 뭐지라는 게 아니라 다 같은 동일 개념입니다. 앞으로 미분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수식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될 거고 혼란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죠, 기계. 이거는 이렇게 나오면 그냥 이대로 수식을 써주면 돼요. 포물선 y는 x제곱에서 x제곱이 있는데 x가 1에서 미분계수를 구하여라, 순간 변화율을 구하여라, 아니면 접선의 식을 구하여라. 순간 변화율 그 기울기가 될 거고 그 곡선에서 접하는 그림이 나올 겁니다. 기계처럼 여기다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위에 있는 거를 보고 쉽게 풀 수 있게 똑같이 쓰겠습니다. 리미트 dx가 0으로 갈 때 dx 그리고 f의 x0가 1에서 구하라고 했으니까 x0가 1이 되겠죠. 1 플러스 dx 마이너스 f1이 됩니다. 이제 이걸 차근차근히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결국에는 이 부분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f의 1 플러스 dx는 함수값이 이게 fx는 x제곱이니까 이거는 1 플러스 dx의 제곱이 됩니다. 풀어보면 1 플러스 2배의 dx 플러스 dx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f의 1은 1을 집어넣으면 그냥 1이니까 두 개 계산해서 f의 1 플러스 dx 마이너스 f의 1은 두 개가 없어지고 2dx 플러스 dx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식은 분자를 다 계산을 했기 때문에 dx분의 이 함수식은 여기에 계산을 해놨죠. 그럼 2dx 플러스 dx의 제곱이 되고, 이것은 약분을 하게 되면 2 플러스 dx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다 계산을 했기 때문에 다시 여기다 써볼게요. 그럼 리미트 dx가 0으로 갈 때 2 플러스 dx가 됩니다. 자, 그럼 극한값의 성질을 생각을 해보시면 두 개 합한 거는 각각 0으로 극한값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얘는 상수항이 나오고 얘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이 값은 2가 나옵니다. 결국 미분계수가 x는 1에서 2, 그리고 미분계수가 2라는 얘기는 기울기가 2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점은 1,1을 지나죠. 그러면 이 접선의 식은 y-1은 2의 x-1. 그러므로 y는 2x-1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산 과정이 조금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한 거라고는 이 정의를 일단 써놓고 그대로 x0가 1이군, 1에서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1이군, 1을 집어넣고 여기다 1을 집어넣고, 그리고 함수가 x제곱이라고 했으니까 x제곱에 대입을 한 거죠. 1 플러스 dx제곱. 이걸 찬찬히 계산을 했더니 이러한 함수값이 나왔고, 이 값을 극한을 보냈더니 미분계수가 나왔다. 좀 번잡스럽고 복잡하긴 하지만 천천히 하면 그리 어려움 없이 계산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음 문제입니다. 앞에 문제와 똑같은 문제죠.
임의의 한 점입니다. 이게 아까는 1이었으니까 쉽게 계산이 됐는데 조금 덜 어려워 보이죠. 근데 임의의 한 점, 뭐 x0라고 하겠습니다. 한 점에서 미분계수를 구해라. 순간 변화를. 아까 1일 때는 2란 값이 툭 튀어나왔는데 x0일 때 일반화시키면 어떻게 되겠느냐.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한 번 더 써볼게요. 리미트 dx가 0으로 갈 때 dx분의 f에 아까는 1이었고 요번에는 임의의 정 한 점 x0니까 x0 플러스 dx 마이너스 fx0가 됩니다. 자, 그럼 계산을 위해서 이 리미트를 계속 쓰기 귀찮으니까 fx0 저 계산을 해볼게요. x0 플러스 dx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얘는 그냥 함수식에 넣으면 되죠. 얘가 fx니까요. 그러면 x0 플러스 dx제곱 이게 되고 이건 x0의 제곱 플러스 2배의 x0 곱하기 dx 플러스 dx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fx0는 x0의 제곱이죠. 그러면 이 분자를 계산해 보면 f의 x0 플러스 dx 마이너스 fx0를 계산을 해보면 이 식에서 얘를 빼주는 거죠. 그러면 얘랑 얘랑 없어지고 남는 거는 2x0 곱하기 dx 플러스 dx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분자는 다 계산을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dx로 나눠주게 되면 이 식이 되는 거죠. dx로 같이 나눠주면 이제 이 식은 얘랑 약분되고 2x0 플러스 dx가 됩니다. 자, 다 왔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식은 dx가 0으로 갈 때 2x0 플러스 dx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극한값을 아까랑 똑같이 얘를 dx가 얘는 없으니까 그냥 2x0가 살아남겠네요. 그리고 얘는 dx가 하나 있는데 dx는 0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0으로 가버리죠. 얘는 0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0으로 왔습니다. 그럼 남는 게 2x0. 일반화를 시켰을 때 x가 1에서는 그냥 1 플러스 dx니까 계산을 하면 된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 임의의 한 점에서 구해봐라. 그러면 약간 숫자보다 문자가 좀 많아요. 그래서 계산하시기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하는데 어차피 똑같은 논리로 차근차근 계산해 보면 일반화가 성공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아까 같은 경우 x가 1일 때 x0가 1일 때면 미분계수가 일반화를 시켰으니까 그냥 2가 되겠죠. 여기 x0에다 1을 집어넣으니까 일반화 시키면 나중에 공식화 해가지고 굳이 이 식을 다 계산하지 않더라도 일반화 시켜서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미분을 공부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봤는데 이거를 그럼 이름을 뭐라고 부를 건데 그렇게 보시면요. 일단 지금 dx가 0으로 갈 때 그 x의 변동분이죠. 이게 0으로 갈 때 함수의 변화율을 도함수 정의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연속함수일 때입니다. fx가 기본적으로 연속함수는 돼야 돼요. 연속함수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함수가 툭 끊어져 있으면 이런 식으로 끊어져 있으면 관심도 없는데요. 구할 수가 없어요. 이쪽 기울기와 이쪽 기울기는 다를 거고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는 거고 기본적으로 연속함수여야 되고 연속함수에 대해서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을 구하고 그거를 x의 변화량을 0으로 보낼 때 여기서 나오는 함수값이 있을 텐데 이것을 도함수라 한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그러면 공급함수에 이제 도함수를 구하라. 애초에 나왔던 문제죠. 가격이 변할 때 P가 가격이고 Q가 공급량이라고 한다면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은 얼마나 변하느냐에 대해서 도함수를 구하라는데요. 이것도 똑같이 지금까지 Y는 뭐 어쩌고저쩌고 X제곱 이런 걸 했다고 하면 Q는 P, 그쵸?
P의 함수라는 거죠. 그럼 이것도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도함수를 구해라. X가 아니고 P겠죠, 이제. 함수의 변수가 P로 바뀌었으니까 dP가 0으로 갈 때 dP분의 F의 P 플러스 dP 마이너스 FP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또 나열을 하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도함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계산하면 또 분자 F의 P 플러스 dP는 P 플러스 dP의 제곱 플러스 P 플러스 dP 플러스 1 그리고 F의 P는 P제곱 플러스 P 플러스 1입니다. 이 두 식을 빼주게 되면 분자의 식이 나오죠. 그 다음에 쭉 나열해서 아까 앞에 문제랑 똑같은 식이 나올 겁니다. 이 계산을 해보면 쭉 암산을 해보게 되면 결국에 답은 2P 플러스 1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게 제가 엄청 암산을 빨리 한 것이냐 그건 아니고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미분의 성질을 이용하게 되면 다음 식의 미분 얘에 대해서 배우시게 되면 그냥 쉽게 암산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실제로 이걸 계산을 해보시면 아까 똑같은 논리로 이 결과값을 얻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잠깐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x가 0으로 간다고 했는데 사실은 극한을 배울 때 좌극한과 우극한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dx가 0으로 가는데 플러스 방향에서 가는지 마이너스 방향에서 가는지 약간 그걸 설명을 안 드리고 그냥 0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걸 미세하게 따져보면 첫 번째로 연속함수이고 일단 연속함수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극한 오른쪽에서부터 가는 도함수가 있을 거고 좌극한 왼쪽에서부터 가는 도함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극한값이 같다면 그 극한에서 배울 때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했죠. 만약에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하면 드디어 A점에서 미분 가능하다 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그대로 이거는 오른쪽에서 가니까 우도함수 이거는 좌도함수 그러니까 우도함수와 좌도함수를 구해가지고 그 값이 한 점에서 같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렇다고 하면 미분 가능한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미분이 가능한 요건을 갖는 거죠. 정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미분 가능한 함수라 하겠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모든 점들이 A와 특정 구간에서 이 모든 게 성질을 만족한다고 하면 A와 B에서 이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정의를 해버리고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로서의 성질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정의는 항상 뭐 지금까지 오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이렇게 정의 이름을 붙여버린 거기 때문에 아 이게 미분 가능한 함수구나. 단지 가져야 될 기본은 연속함수여야 되고 좌도함수와 우도함수가 같아야 된다. 일반적으로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한다면 이 함수는 미분 가능하다. 그리고 미분의 성질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만 살펴볼게요. 미분 가능하냐? 판별을 해보아라. 구해봐야 되겠죠? 좌도함수와 우도함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른쪽에서 0으로 갈 때 dx분의 f의 0 플러스 dx 마이너스 f0입니다. 왜냐하면 x가 0에서 미분 가능하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0점에서 찾아보는 거죠. 0 근방에서 좌우로 움직일 때. 얘 같은 경우에는 dx분의 절대값, 함수가 절대값 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0이 되겠죠. 그런데 얘가 양수로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절대값이 그냥 자기 모습대로 벗어지죠. 갈 때 dx분의 dx가 됩니다. 그러면 캔슬하면 1이 됩니다. 우도함수 값은 1이 나왔습니다. 보시죠.
좌도함수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dx가 음수 방향에서 올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똑같이 이렇게 될 거고, 함수값을 똑같이 써보면 dx분의 절대값 dx 마이너스 0. 근데 여러분, 절대값 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이 dx는 0으로 가긴 하지만 음수잖아요. 음수일 때 절대값 함수는 마이너스가 붙어 나오죠. 그렇다면 이거는 dx분의 마이너스 dx가 됩니다. 그렇다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일단 이 함수는 연속함수였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연속함수죠.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미분이 가능하냐? 그래서 이 근방에서, 원점 근방에서 이쪽으로 갈 때와 이쪽으로 갈 때를 구해봤더니 값이 마이너스 1이죠. 값이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될 경우 아까 정의에 의해서 원래는 연속함수여야 되고 얘가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좌도함수와 우도함수가 같았어야 되는데 두 개가 부호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미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 근방에서, 여기서는 기울기가 당연히 항상 1이겠죠. 그리고 이쪽은 마이너스 1이고 0 근방에서 자세히 제가 0을 크게 그리긴 했는데 0 근방에서 이쪽은 기울기가 1인데 이쪽은 마이너스 1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딱 꺾어진 부분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하고, 뭐 저기서 연결된다고 하면 접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가 없죠. 접선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미분의 간단한 정의까지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미분의 성질, 아까 제가 앞 페이지에서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었던 부분까지 고려하시면 미분의 성질을 이용하면 이것도 쉽게 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미분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